그럴 수도 있지 뭐. 자, 역함수를 갑니다.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면 나중에 보세요. 강의는 다 비슷합니다. 역함수가 요번은 모르겠고요. 지금 고2 애들 수능 볼 때 봐야 너희 때 아마 좀 보이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요번 고2 애들이 나오면 연희 때까지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너 때 바뀌어요. 오케이? 자, 역함수는 이런 게 역함수예요. 천천히 보시고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별로 안 가져요. 개인적으로는. 수학 개념을 공부하시려면요, 개념 원리를 철저하게 읽으시면 어지간한 강의 듣는 것보다 더 좋아요. 제 목에 칼을 걸고 장담할 수 있어요. 개념을 공부하려면 교과서를 보시고 문제집에 특화된 거는 개념 원리가 제일 좋습니다. 개념을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개념이 중요한 파트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가 그 앞에도 있지만 합성함수가 좀 그래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역함수는 개념이 아주 확실해요. 그래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시작을 할게요. 정의역의 원소 x가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다라고 치죠. 공역의 원소 y가 a, b, c가 있다라고 칠게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한다면 역함수는 y에서 x로 가는 함수를 f의 얘를 f의 역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쓰기를 어떻게 쓰느냐, f의 마이너스 1제곱 이런 식으로 써요.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 그 역함수가 영어로 인버스거든요. 근데 하도 고등학교 때부터 f의 인버스가 아니라 인버스예요. V 발음인데 그냥 인버스라고 할게요. f의 인버스라고 하도 얘기를 하셔서 저도 역함수를 f의 인버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게 함수 f라면 그 함수 그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역함수예요. 오케이? 그래서 1이 B로 가고 2가 A로 가고 3이 C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런데 쌤, 여기서요, 예를 들어서 얘가 1, 2, 3이고 얘가 A, B, C인데 쌤, 1이 A로 가고 2가 A로 가고 3이 B로 가면 역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잘 봐. 역함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역함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A가 몇 개의 Y값을 갖는 거야? 두 개의 Y값을 갖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쵸? 이쪽 입장에서 보면 오케이? 역함수는 죽어도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역함수 1번 1대1 대응이에요. 역함수는 반드시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오케이? 1대1 대응이 안 되면 역함수가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2, 3이 있고 여기에 A, B, C, D가 있다라고 칩시다. 1이 A로 가고 2가 B로 가고 3이 C로 가면 함수 F는 성립이 가능하죠. 그쵸? 그런데 역함수를 한번 볼게요. 역함수를 보면 여기가 정의역이잖아요. 그쵸? D가 가 안 가? 안 가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가 성립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역함수 1번 무조건 1대1 대응이 되어야 됩니다. 오케이? 역함수 2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쪽이 F의 정의역이에요. 이쪽을 F의 공역이라고 하죠. 그런데 역함수를 보면
역함수는 얘가 역함수의 정의역이에요. 당연히 이쪽이 역함수의 뭐가 될 거예요? 공역이 될 거예요. 오케이? 하고 싶은 말은 집합 x 1, 2, 3은 f 쪽에서 보면 정의역이지만 역함수 쪽에서 보면 공역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새끼 역함수 쪽에서 보면 y 값이 되는 거고 f 쪽에서 보면 집합 x는 정의역 x가 되는 거예요. 그쵸? 집합 y도 f 쪽에서 보면 y지만 f 역함수 쪽에서 보면 정의역이라 이게 무슨 역할을 해요? x 역할을 하죠. 그쵸?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집합 x는 f 쪽에서 보면 정의역 x 값이지만 역함수 쪽에서 보면 공역이야. 그치? 결론 x에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 y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 오케이? y에다가 원래 있던 함수 y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역함수가 되는 거야? x를 집어넣으면 역함수가 되는 거야.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x 대신에 y를 집어넣으면 되고 y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돼? x를 집어넣으면 돼.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는 대칭을 앞쪽에서 무슨 대칭이라고 배웠지? y는 x 대칭이야. 1,4를 y는 x 대칭식이면 4,1이 됐잖아. 그치? 그것처럼 역함수는 원래의 x값 대신에 역함수 쪽으로 가면 y값, 즉 x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 y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 x. 역함수는 2번 y는 x 대칭입니다. 좀 이따 그래프를 통해서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역함수 두 번째는 역함수는 원래 함수에 y는 x 대칭 함수입니다. 3번 역함수의 표현법이에요. 저는 이 표현법을 역함수의 풀이법이라고 합니다. 이 3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역함수는 고1 때는 저 3번이 핵심이에요. 오케이? 선생님 고2, 고3 때 역함수는 뭐예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1대1 대응 아니면 y는 x 대칭 저거밖에 없어요. 오케이? 3번 표현법이 풀이법이에요. 무슨 말인지를 한번 봅시다.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f1을 집어넣으면 얘는 b가 됩니다. 그쵸? 1을 f에다가 집어넣으면 b가 되죠? 저 벤 다이어그램은 f2는 a가 되고 f3은 c가 돼요. 그쵸?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하느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무슨 말이냐? b라는 거를 역함수에 집어넣으면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b라는 것을 역함수에 집어넣으면 1이 돼요. 얘를 어떻게 쓰느냐? f 인버스 b는 1, 역함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b가 역함수에 들어가서 뭐가 됐다? 1이 됐다. 오케이? b가 f의 역함수에 들어가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거죠. 거꾸로 보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f 인버스 a는 2가 될 거고요. f 인버스 c는 3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역함수 함수값을 표현을 하는데 얘가 곧 풀이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 f1은 b를 보세요. 안쪽에 있는 1을 너 나가 이 새끼야. 1을 바깥으로 내보냈어. 그리고 b가 들어와 이 새끼야. f에 들어가는 1을 바깥쪽으로 빼고 b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쟤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f는 인버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오케이? 반대로 한번 살펴볼까? 여기 f 인버스 a가 2죠? a 너 나가 이 새끼야. 너 들어와 이 새끼야. 2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a가 나와서 자리를 바꾸면 역함수는 원래 함수가 됩니다. 오케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 나가 이 새끼야. 너 들어와 이 새끼야 하고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f는 인버스가 돼서 f 인버스 c는 3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오케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fx가 2x-3인데 f 인버스 5의 값을 구해달래요. fx가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f 역함수 f 인버스 5를 구해달래요. 오케이? 그럼 얘를 어떻게 푸느냐 잘 보세요. 고등학교 역함수는 다 이렇게 풀어요. 제 목에 칼을 걸고 장담하는데 고등학교 역함수 모든 풀이법은 다 이거 아니면 5번 그림이에요. 어떻게 푸느냐? f 인버스 5가 m이라고 합시다. 오케이? 너 나가 이 새끼야, 너 들어와 이 새끼야 를 하게 되면 fm이 뭐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fm이 오니까 m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야? 5를 집어넣을 거야. 저기 fm이 오니까 x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야? m 집어넣을 거야. 그럼 fm은 2m 마이너스 3이고 그 값이 얼마가 된다라는 거야? 5가 된다라는 거야. 그쵸? 헐? 이해돼요? 그럼 얘가 넘어가면 2m이 뭐가 될 거예요? 8. m 값은 뭐가 될 거예요? 4. 그래서 얘 값이 4예요. 단언컨대 고등학교 역함수는 다 이렇게 풀어요. 제 목에 칼을 걸고 장담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역함수는 너 나가 이 새끼야, 너 들어와 이 새끼야로 다 풉니다. 절대로 다른 풀이가 없어요. 제 목에 칼을 걸고 장담할 수 있어요. 오케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역함수 구하다 걸리면 저한테 다리몽댕이 분질러집니다. 역함수 구하기가 저기 3번, 4번, 5번, 6번까지 있는데 6번이 역함수 구하기거든요. 신경 쓰지 마.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없어요. 오케이? 자, 역함수는 다 이렇게 풉니다. 너 나가 이 새끼야, 너 들어와 이 새끼야 하는 순간 f 인버스 5가 m이 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m을 대입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야. 오케이? 기억하세요. 헐 4번 공식입니다. 역함수는 공식을 몇 개 좀 외워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잘 생각해보자. 공식 1번 f의 역함수가 있어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여기야 뭐가 될까? 그렇지. 이해가 되니? x에서 y로 오는 게 f면 이게 역함수잖아? 역함수의 또 다른 역함수는 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f가 될 거야. 오케이? 됐어요? 됐습니까? 자, 공식을 하려면 여기에다 조금 더 그려야 돼서 하나만 더 그릴게요. z를 하고 기억, 니은, 디귿을 해놓고 얘를 g라고 하고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하지요. 자연스럽게 이건 좀 지울게야지. 자연스럽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g의 역함수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걸? 자, 두 번째 공식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1이 F로 들어가서 G로 들어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G 닷 F1을 한번 구해볼게요. 오케이? G 닷 F1이에요. 그러면 1이 F로 들어가면 뭐가 돼요? 디귿이 돼요. 그쵸? 디귿이, 여기 B가 돼요. B가 G에 들어가면 뭐가 될 거예요? 니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 값은 뭐가 될 거예요? 니은이 될 거예요. 오케이? 걸? 이제 거꾸로 가볼게요. 거꾸로. 뭐를 거꾸로 갈 거냐? 니은이 G 인버스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B가 되죠. 그쵸? 니은이 G 역함수에 들어가면 B가 돼요. 그쵸? 걸? 이게 다시 F 역함수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1이 될 거예요. 그쵸? 얘가 다시 F 역함수로 들어가면 그 값이 뭐가 될 거예요? 1이 될 거예요. 이해돼요?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게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여기에서 너 나가 이 새끼야, 너 들어와 이 새끼야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안에 게 나가고 바깥에 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라 그랬었느냐?
G.F의 전체 역함수 니은은 뭐가 된다라는 거야? 1이 된다라는 거지. 그치? 너 나가 이 새끼야, 너 들어와 이 새끼야 하면 G.F의 역함수가 걸리고 니은이 들어오고 뭐가 될 거야? 1이 될 거 아니야. 그쵸? 최종 결론. 얘와 얘는 서로 같은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G.F1이 니은인 건 확실하죠. 그쵸? 그런데 니은이 G의 역함수로 들어갔다가 F의 역함수로 들어오면 1이 되는 것도 확실해요. 얘도 확실합니다.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너 나가 이 새끼야, 너 들어와 이 새끼야를 해보면 G.F의 역함수가 걸릴 거잖아요. 그쵸? 너 나가 이 새끼야, 너 들어와 이 새끼야. 고등부 풀법은 이거밖에 없다니까? 너 나가 이 새끼야, 너 들어와 이 새끼야 하면 G.F의 역함수 니은은 1 이렇게 되잖아요. 니은 들어서 1라는 거고 니은 들어서 1라는 거면 얘랑 얘랑은 똑같은 거야. 그치?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얘 G.F의 전체 역함수는 F의 역함수다 G의 역함수가 된다라는 게 2번 공식이에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따로따로 가면 순서가 거꾸로 됩니다. 오케이? 물론 G.F.H의 전체 역함수 요거 세 개를 합성해서 역함수가 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H 역함수다, F 역함수다, G 역함수 이렇게 될 거예요. 헐? 됐어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풀면 역함수가 따로따로 이렇게 G.F는 F 인버스다, G 인버스 이렇게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뭐 여기다가 쓰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3번. 생각을 잘 여기다 쓰기는 좀 애매해. 저기다가 쓰기는 좀 애매해. 요거 지우기도 조금 애매해. 요걸 지울게요. 아 이게 칸이 짧아서 그래. 에이, 녹화할 때는 이게 지랄이야. 원래 딱 맞게 강의가 세팅되어 있는데. 자 시작할게요. 3번. 자 저걸 잘 보시면 이렇게 될 거예요. 1이 F로 들어간 다음 F 인버스로 들어가면 동현아 뭐가 될까? 저기서 한번 봐봐. 1이 F로 들어간 다음 F 인버스로 들어가면 뭐가 될까? 1이 될 거야. 그치? 1이 F로 들어가면 B인데 B가 인버스로 들어오면 다시 1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얘는 1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X를 F에다가 집어넣고 F 인버스에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뭐가 될 거야? X가 될 거야. 오케이? 우리 이런 거 어디서 공부했는데? X가 들어갔는데 X가 나와. X가 들어갔는데 뭐가 나와? X가 나와.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2가 들어가면 2가 나오고 3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 3이 나와.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그랬지? 항등함수. 그치? F 인버스 닷 fx는 항등함수예요.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들어가고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와요. 오케이? 항등함수를 보편적으로 IX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F 인버스 X를 F에다가 집어넣어도 X가 돼서 얘도 항등함수예요. 오케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F 인버스 X나 F 인버스 fx는 서로 같아요. 오케이? 항등함수니까요. 이거는 뭘로 같아? X로 같아요. 오케이? 교환이 가능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대부분이 불가능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얘 두 개 자리 바꿔도 똑같은 함수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됐습니까? 질문 받을게요. 걸?
오케이? 엄청난 거 필기하기 전에 얘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이 값이 얼마일까요? 안 지웠어요? 얘 값이 얼마일까? 연희는 인상만 쓰고 앉았고, 막내야, 우진아, 유빈아. 자, 봐봐. 잘 봐. f.g의 역함수는 이렇게 괄호가 쳐서 역함수가 되는 건 자리가 바뀐다라 그랬지, 그치? 잘 봐.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야. 제일 앞에 g 있고, 이 괄호의 역함수는 달리면서 자리가 바뀌어. g의 역함수 닷 f의 역함수 닷 f3이 될 거야. 그치? f 인버스 닷 f3은 3이죠. 거기에 g 인버스 g를 집어넣어도 뭐가 되겠어요? 최종적으로 3이 돼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자기 자신으로 가서 이렇게 지운다라고 생각합시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울 수는 없어요. 어차피 3을 f로 집어넣고 f 인버스로 집어넣어도 3일 거 아니야, 그렇지? 3을 g 인버스에다 집어넣고 g에 집어넣어도 또 다시 자기 자신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오케이? 한때 엄청나게 유행인데 사라진 지는 꽤 오래됐어요. 최근에 한두 번 보이긴 하던데. 오케이?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하나 필기해 두시고, 어차피 여름방학 때 또 죽어라고 하겠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F와 G가 역함수이면 F.gx가 x 또는 G.fx가 x로 푼다야. 모든 문제가요. F와 G가 역함수이면 F.gx가 x 또는 G.fx가 x로 고1, 2, 3 때 모든 문제를 다 풉니다. 저거밖에 없어요. 필기를 해두세요. 얘가 공식이에요. 그리고 공식 1, 2, 3번을 싹 다 외우세요. 네. 방금 한 거에서 네. 함수 뒤에 정렬 공원 이상이 없는 그러면 이 문제가 안 나오지 않더니. 그게 저거는 그냥 페이크고.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없지. 함수가 불가능한데. 연희는 슬슬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어요. 오케이? 저도 잘 못하고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아마 잘 못하실 텐데요. 최소는 다 하는 습관을 어렸을 때 좀 들이셔야 돼요. 부탁입니다. 서울대 가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근데
어른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최선을 다한다 안 한다 정도는 판단은 할 수 있거든요. 다 1등급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치? 오바다 쳐도. 그리고 시험을 잘 봐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진둘리시면 더 망하실 거예요. 그냥 보세요.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 언제나 엄청난 양의 실수가 동반돼요.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 스포츠 스타나 그런 막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는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탑 클래스는 거의 다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잘하고 싶을 때 잘하는 게 참 어려워요. 최선을 다하고 그냥 보시라는 얘기밖에 못 드려요. 저라고 찬스 때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러실 거고요. 이게 힘들어. 근데 최선은 다해야지. 그치? 자, 역함수 5번 그래프예요. 시작합시다. 역함수 5번 그래프예요. 오케이? 시작할게요. 자, 그래프인데 무슨 뭘 하고 싶으냐?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y는 fx가 이렇게 간대요. 오케이? 역함수를 그려달래요. 2번 보세요. 2번 역함수는 무슨 대칭? y는 x 대칭. 그래서 y는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요. 반드시 그리셔야 돼요. y는 x 직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세요. 흰색 fx 곡선을 주황색에 이렇게 대칭 이동되게 그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요? 아마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얘가 f 인버스 x예요. 그치? 그러면 fx의 흰색이 주황색인 y는 x 대칭에 대해서 노란색인 f 인버스 x가 됐다.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f 인버스 x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림을 반드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기느냐? 교점이 생겨요. 그쵸? 저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공부를 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지만 그래프의 교점은 뭘 구한다라고 그랬지? 연립방정식을 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이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fx와 인버스 x의 교점을 구하려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이거 칠판 지우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느냐? 역함수 구하면 죽일 거야. 역함수 구하지 마. 너 나가 이 새끼야, 너 들어와 이 새끼야로 모든 문제를 풀지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 그치? 그런데 fx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역함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연립방정식을 구하려면 인버스 x 역함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역함수를 구하지 말래.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거야. 가만히 봐봐. fx와 인버스 x의 교점이 뭐의 교점과 똑같니? y는 x의 교점하고 똑같지. 그치? 이걸 잘 봐봐. fx와 역함수의 교점은 fx와 y는 x의 교점하고 똑같지. 그치? 뼛속에 새겨두셔야 돼요. 물론 이게 역함수가 먼 훗날 얘기라. 이거 시험을 올해 12월 달에 봐요. 12월 달까지 기억해라. 뒤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 fx와 역함수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x의 교점과 같다. 교점이다. 로 구합니다. 오케이? fx와 역함수 인버스 x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x의 교점으로 구합니다. 필기를 해두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역함수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물론 연희는 이거 뭐 12월 달에 하기 전에 고등부에 올라가서 하겠지만 그럼 영어가 문제네. 그치? 그럼 토요일, 일요일 다 갖다 써야 되지 않나? 그치? 예.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알고는 계세요. 얘는 만약에 명제 있잖아요. 명제.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거. y는 fx와 인버스 x의 교점은 y는 fx와 y는 x의 교점과 같다. 이 명제는 거짓 명제예요. 얘는 참인 명제가 아니야. 왜냐면 반대되는 예시가 있어서 그거를 반례라고 해요. 반례는 반대되는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명제 파트에서 저게 나오면 얘는 100% 거짓 명제입니다. 얘는 100% 거짓 명제예요. 이 새끼는 거짓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예시가 있어요. 그걸 반례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반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fx는 x분의 1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 그리고 요거 다음 챕터가 유리함수인데 뭐 그거 기억하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y는 x분의 1, 중학교 1학년 때 반비례함수 배우는데요. 얘 이렇게 가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고만 생각해 주세요. 얘가 fx예요. 자, 여기에다가 y는 x 대칭을 시켜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저 fx를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해요. 얘가 또 f 인버스 x예요. fx랑 f 인버스 x가 똑같아요. 오케이? fx랑 y는 x 대칭에서 똑같은 함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fx와 역함수의 교점은 전체 다예요. fx와 역함수의 교점은 모든 게 전부 다예요. 그렇죠? 근데 y는 x의 y의 교점은 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짓 명제예요. 이런 반례가 있어서. 오케이? 그런데 얘만 빼면 다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쟤를 씁니다. 뉴턴이 발견한 가장 대단한 공식 F는 ma. 물리학의 기본이자 끝이죠. F는 ma도 거짓 명제예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다. 얘도 거짓입니다. 그걸 증명한 새끼가 누구예요? 질량은 바뀔 수 있다. 이동 속도에 따라서. 아인슈타인이죠. 그런데 지금도 씁니다. 쌤, 거짓이라면서 왜 써요? 아, 씨발, 바뀌는 양이 너무 작아! 말도 안 돼, 씨발. 그 정도면 공기 저항이 때문에 날라. 씨발, 그냥 산화될 거다, 산화될. 씨발. 바뀌는 게 너무 미비해서 그냥 이걸 씁니다. 얘도 반례가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쟤를 그냥 써요. 오케이? 걸? 그런데 거짓 명제이긴 해요. 알고는 계십시오. 걸? 제일 마지막에 6번. 역함수 구하기.
제일 마지막에 6번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 구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걸로만 할게요. 원래 무리함수 쪽 이 책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에서 역함수 구하기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한 1%도 안 되게 있기는 해요. 그거는 여름방학 때 합시다. 갑니다. fx는 2x-3의 역함수를 구해달래요. 오케이? 그럼 역함수를 구하려면 fx라고 쓰면 좀 헷갈려서 y는 2x-3의 역함수를 구할게요. 오케이? 저기 봐봐. 2번 무슨 대칭? y는 x대칭이죠. 그쵸? 자,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y는 x대칭.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y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y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쌤 뭐 하신 거예요? y는 x대칭 했어요. 걸. 그리고 얘를 이 y는 넘기면 x 플러스 3 되고요. 이 y는 x 플러스 3이니까 y는 뭐가 될 거예요? 2분의 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얘가 역함수예요. 오케이? 걸. 역함수를 구할 때는 y랑 y 대신에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얘가 역함수의 y예요. 오케이? 얘가 역함수의 y야.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쓸 때만 예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에요. 그래서 y 대신에 x를 집어넣고 x 대신에 y를 집어넣은 다음 요 y가 역함수의 y예요. 오케이? 역함수의 y라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원래 여기서 끝인데 예쁘게 쓸 역함수니까 원래 fx를 y로 놨으니까 이렇게 다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질문. 여기까지가 역함수예요. 헐, 질문. 다 듣게.